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인천 강화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7번째로 확인되며 강원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작업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18개 전시군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돼지와 분뇨의 반출입 금지, 그리고 집중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도내 전 양돈 농가에 농장 초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접경 지역 하천과 일반 도로의 방제 작업도 강화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도내 접경지 양돈 농가와 취양 농가 등 120곳의 농가에서 돼지 혈청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입주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파트 내 신설 학교 개교까지는 1,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가 하면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배치되면서 학교 과밀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800여 세대가 입주하는 이 아파트의 입주 시기는 오는 11월. 아파트 안 학교 부지에는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통합학교 형태인 초중학교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학교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교 시기가 2021년 3월로 예정돼 있어서 이 아파트로 이사 오고도 1년 넘게 다른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아파트 분양이 확정된 뒤에 학교 설립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일단 남부초와 성림초, 봄내초에 초등학생을 분산 배치하는 조정안을 다음 달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세 학교 모두 아파트에서 1km가 넘어 아이들 걸음으로 최소 30분 넘게 걸립니다. 가장 먼 학교에 배치된 입주 예정자들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가 없어요. 아이가 걸어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이걸 차를 구입을 해야 되나 그 생각도 지금 들고 이래저래 좀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렇다고 2개 학교에만 분산 배치할 경우 지금도 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에 육박할 정도로 학생들이 넘쳐나고 있어 과밀화는 더욱 심해집니다. 2021년까지 2,400세대 우두 택지 조성에 따른 우두초등학교도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면 2023년 3월에나 개교할 수 있습니다. 인근의 학교 학생 수는 오히려 주는 경향이 있고 그 신설된 학교에는 이제 학생 수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내년 3월 원주 섬강중학교와 강릉 유천초등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2023년 3월까지 강원도 내에서 개교 예정인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모두 11곳. 이렇게 학교 하나가 신설되면 학교 총량제에 따라 농어촌 작은 학교 하나가 폐교될 가능성이 높아 도시와 농촌 간 학생 수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인제군이 단풍 시즌을 앞두고 내설악을 품은 가을꽃 축제를 마련합니다. 이번 주말에 개막해 10월 13일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김영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설악 자락에 초록색의 무늬가 생겼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풀밭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예쁜 꽃망울이 맺힌 국화입니다. 인제군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내설악을 품은 인제 가을꽃 축제가 이번 주말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대 관광지 13,000여 제곱미터에 마련된 축제장에는 인제군이 직접 재배한 2만여 개의 국화 화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제꽃 축제가 펼쳐질 주 무대입니다. 아직은 별로 꽃이 피어있지 않지만 약 일주일 뒤쯤에는 4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국화가 이곳을 가득 메우게 될 것입니다. 커다란 나무 모양으로 배치된 국화 사이로 동물 모양의 꽃탑도 설치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꽃밭을 지나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설악산 맑은 물이 흐르는 연못 둘레길은 조용히 산책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소나무 숲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브릭월드가 조성돼 미로 체험을 하거나 만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인제 많이 가지고 있는 자연 경관을 좀 살려서 그 아름다운 힐링을 좀 느낄 수 있는 가족과의 그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조성을 했습니다. 인제 꽃축제장에서는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끌벅적한 먹거리 장터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농특산물 판매장이 조성됩니다. 가장 먼저 단풍이 시작되는 내설악 자락에서
가을향 가득한 국화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영맨입니다. 지난해 도내 사망자 수가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원인으로는 암이 가장 많았고 간 질환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도내 사망자 수는 11,976명으로 1년 전보다 431명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고령 인구가 늘면서 사망자 수가 13,000여 명 늘었습니다. 강원도의 연령 구조를 보정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47.9명으로 충북, 경남, 경북, 전남에 이어 5번째였습니다. 사망 원인별로 보면 간 질환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12.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암 종류별로는 폐암은 인구 10만 명당 22.1명으로 세종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고 간암은 15.2명으로 경남과 전남에 이어 세 번째였습니다. 위암과 대장암, 알츠하이머와 당뇨병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주요 사망 원인인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질병 이외의 원인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9.3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였고 자살은 26.1명으로 충남북과 제주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각 시군 보건소에서 매년 이제 보건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또 의료 정책 수립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질환이 높은 시군은 절주 사업을 강화한다든지 자살률이 높은 시군은 자살 예방 사업을 강화하든지.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 5위까지는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로 2014년 이후 5개 항목이 같은데 2017년 4위였던 폐렴과 3위였던 뇌혈관 질환이 지난해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양양군의 방범용 CCTV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까지 새로운 통합관제 시스템을 만들기에 앞서 무엇보다 실태조사와 보완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 5일장이 열렸던 지난 19일 남대천 둔치 인근 주차장에 중국산 포장재가 무더기로 버려졌습니다. 동네 주민은 박스를 바꿔치기에 농산물 원산지를 속인 정황이 의심된다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했습니다. 방범용 CCTV 석 대가 주변에 있었지만 모두 고장난 상태여서 도움이 안 됐습니다. 강력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런 영상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세 대가 다 고장났다고 했을 때에는 양양군에 설치된 어떤 방범용 CC 카메라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양양군에는 모두 170여 대의 방범용 CCTV가 운영되고 있는데 설치와 보수, 교체는 양양군에서 담당하고 실제 운용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장비에 이상을 발견하면 군청에 알리고 다시 군청에서 업체에 수리나 교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장비도 지난 5월에 수리를 했는데 다시 먹통이 된 걸 이번에야 발견한 겁니다. 설치는 저희 양양군에서 하는 사실 서버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운영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를 금년 내에 완공이 되면 양양군은 설치와 관리, 모니터링이 제각각인 CCTV 운영을 모두 한 곳에서 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범용뿐 아니라 산불 감시, 교통 단속 등 300여 대가 함께 운용됩니다. 양양군 통합 관제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CCTV 관리 체계에 허점은 없는지 전체적인 조사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아이를 낳게 만든 뒤 그 아이를 유기했던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새벽 시간 강원도 원주의 한 복지시설 앞에 갓난아기가 버려졌습니다. 아이를 버린 45살 A씨는 반나절 만에 영아 유기 혐의로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아기는 A씨 친딸의 아이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이로 인해 딸이 출산을 하자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오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5년이 더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유와 경위에 관계없이 행위를 용서하기 어렵다며 충분히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일은 상당히 드문 일이고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보더라도 매우 무겁게 다스린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요청했던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범죄 반복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는 주민등록 범죄가 한 해 평균 100건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소병훈 의원실이 제공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강원지방경찰청이 적발한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는 모두 581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502건 그리고 768명을 검거했습니다. 주민등록 범죄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원도 내 빈집이 2년 사이에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원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빈집 수는 7만 2,384곳으로 2016년 5만 5,709곳보다 30%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대비 증가율은 2016년 마이너스 6%였지만 2017년 11.5%, 2018년에는 16.5%로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해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비계획을 세워야 할 도와 시군은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 공립단설유치원이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강릉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당초 12학급 226명 수용을 목표로 추진했던 강릉 공립단설유치원의 규모를 6학급 108명 정원으로 축소해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건립합니다. 다음 달 강원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2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릉 어린이집 연합회는 강릉 지역의 출생아가 500명가량 줄어들면서 어린이집도 40개 정도가 줄었다며 공립유치원 신설에 반대했습니다. 양양군 육아통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이 국무조정실 균형발전위원회의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양양군은 사업비 138억 원을 확보해 2021년까지 양양읍 군행리 17번지 1원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축합니다. 육아부터 초등 돌봄 서비스까지 원스톱의 맞춤형 교육복지가 제공되는 육아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양양 지역의 9개 어린이집은 통합해서 운영됩니다. 지난 5년 사이 도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구조 출동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극단적 선택기도 구조 출동 건수는 모두 362건으로 2017년 215건보다 68%가 늘었고 2014년 124건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관련 출동이 늘면서 해마다 20에서 30%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성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이 건설됩니다. 고성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맺어 토성면 이능 1리 마을에 사업비 20억여 원을 들여 744제곱미터 규모의 연립주택 15호를 건립합니다. 고성군은 산불 이재민 주거지원 사업인 만큼 건설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입주자 선정과 자격 검증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 비축제인 청초환희가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청초호 호수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비축제는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마련된 특별 무대에서 라이팅쇼와 LED 퍼포먼스,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 등으로 펼쳐집니다. 올해는 축제 기간이 지난해보다 하루 늘었고 속초 관내 업체들이 참여하는 먹거리와 체험장, 프리마켓 등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원주 기업도시로 이전한 제약회사가 공장 신축을 마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주식회사 다림바이오텍은 기업도시 내 2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10,0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신축했고 자동화 제조 설비와 대형 창고를 갖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까지 70여 명의 지역 인재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다림바이오텍은 국내 유명 비타민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호르몬과 당뇨병 분야의 전문 제약회사입니다. 2018년 도내 사업체 수가 전해에 비해 2.4%, 종사자 수는 4.1%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사업체 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도내 총 사업체 수는 14만 3천 개, 종사자 수는 64만 1,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3천 개, 2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